이제 바모리 저 반도체 쪽이죠. 근데 DBI텍을 좀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좀 어, 과대 낙폭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ABC 패턴 아닌가요? 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더블탑 패턴 줬잖아요. 이 윗꼬리에 여기 있겠죠. 예, 더블탑 패턴 주고서 빠졌다가 이제 여기 전형적인 비파동 나왔죠. 이게 이제 눈치님 말씀하시는 그 낚싯바늘 같은 모양새겠지. 낚싯바늘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C파동으로 쫙 빠져버렸죠. 예, C파동으로 빠져.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C파동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C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렴한 관점에서. 약간 기술적 관점 본다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준 다음에 빠진 다음에 어우 여기서 U자로 올라갔다 야 그치 V자는 아니고 U자형 패턴 그치 이런 패턴이 그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러지 않나요? 이런 패턴 카나리아 바이오도 그치 여기서 U자형 패턴이 여기서 점상 때려줬잖아. 점상으로 계속 이거 몇 방 때려줬어요? 엄청 때려줬죠. 하나 둘셋넷다여 거의 6방 점상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키치 치수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잖아. 그러다 다시 쭉 올라갔지. 더블탑 패턴 주고서 다시 빠졌지. 최근에 이제 상한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약간 U자의 패턴이 나오죠. 이렇게 U자형 패턴.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DBI텍도 여기서 U자형 패턴 나오지 않았어요? 헤드형 숄더형 역헤드형 숄더 아니 역 헤드형 숄더형이 아니라 역 쌍바닥 패턴인 것 같은데요. M자 패턴 모양도 있고. 하여튼간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죠.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전국과 돌파하지 못하죠. 전국과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A, B, C 파동으로 빠진 거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진 자리에서 여기가 그러면 지지라인의 모양새가 있긴 하겠죠. 이런 데가 있겠지. 여기가 있겠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 지지라인까지 깼어요. 그래서 신저가가 나왔죠. 3,600원은 신저가가 나왔어. 이게 깨는 경우도 있고 여기 그치 보통은 이제 잘 깨진 않지 잘 깨지 않고서 이렇게 반등하는데 이거는 이제 카나리 바이는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여기를 지지라인 깨면서 신저가 나오면서 반등 때려주면서 네, 올라가죠. 여하튼 뭐 저렇게 해서 올라가던 지지라인에서 걸려서 올라가던 뭐 여하튼 간에 지금은 좀 저렴한 자리긴 하죠. 어차피 여기보다 저렴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자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요새 그 반도체 쪽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여기까지 좀 찍어줬죠. 그 다음에 거래량 계속 빠지지. 여기서 볼까요? 거래량은 초색으로 빠지고 그나마 여기서 살짝 돌리네요. 그렇죠? 돌리면서 여기 그래도 아까 올라왔다가 그치? 올라왔다가 다시금은 다시 빠지고 그래도 살짝 들어오긴 하네. 그치?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상승 반격형 화이트 캔들 정도 나왔죠. 지금은 뭐 그래도 캔들은 상승 반격형 화이트 캔들 나왔어요. 근데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좀 맞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린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 돌린 건 아니고, 그치? 아직은 추세가 돌린 모양새는 아닙니다. 여기서 살짝씩 돌리긴 하는데 아직은 돌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많이 빠진 거 대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바닥 만들어 준다면 나중에 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아직은 만들어진 건 아니야. 아 51,300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51,300원에서 좀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 51,3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지. 여기가 저항대 자리죠. 그치? 여기가 저항대 자리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죠.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 그럼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이 이제 두 개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 추세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동그라미 좀 나오긴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가 있으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가 어차피 저항대가 있으니까 저항대에서 맞고서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양새가 좀 나와주겠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동폭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변동폭은 뭐 기껏해도 한 10% 정도네요. 그 10% 정도의 어떤 여기가 약 10% 범위 내에서의 어떤 바닥을 좀 다니다. 10% 범위는 좀 바닥이 얇죠. 그래서 바닥은 좀 얇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약간 바닥 좀 만들어주고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동그라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빠져나오는 모양새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의외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아직은 돌린 건 아니고 차근차근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의 재무는 어떨까요? 근데 의외로 그 DB 하이텍이 예전에 좀 많이 날라왔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재무가 그렇게 빵빵하지는 않던데 중형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쪽이긴 한데 중형주예요. 대형주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무를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재무의 어떤 규모가 중형주 수준이더라고. 근데 뭐 건전성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긴 하죠. 부채 비율이 30, 1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은 2100, 2200, 1500, 829억, 899억. 예전에 2000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800억대로 좀 떨어졌죠. 그러다 뭐 다시 한번 기저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829억에서 899억 나왔으니까 3분기 때는 뭐 1000억 정도 나오게 된다면 기저 효과가 좀 있긴 하겠죠. 나오긴 할 것 같긴 해요. 어, 그래도 한때 좀 돈을 번 게 있어서, 음, 이 잉여금은 그래도 좀 증가했죠. 1조 1300억, 1조 3000억 원, 1조 3658억, 1조 3857억, 1조 4606억, 1조 4662억. 예, 그래서 그래도 은근하게 돈은 벌긴 벌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건전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야.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긴 하겠죠. 매출액이 약간은 좀 약세 모양새는 있죠. 4,300억, 4,400억, 3,900억, 2,900억, 3,000억. 그쵸? 이렇게 좀 빠지다가 이렇게 2,900억 바닥 찍고서 살짝 돌리는 모양새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재무도 지금 이렇게 약간 빠지다가 이제 돌리는 모양이에요. 차트도 빠지다가 이제 살짝 살짝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 효과인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 효과의 관점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할 것 같긴 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기저 효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도 네 기저 효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기저 효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도 회사가 그 회사의 재물을 보시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이 회사의 어떤 그 루틴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재무 구조가 들쭉날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뭐 법인세 차감점 비용과 사업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이것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안정적인 회사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약간 위축된 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빠진 거고요. 영업활동 현금이 좀 줄어들긴 했죠. 2,400억에서 105억, 42억으로 줄어들었네. 줄어든 건 있긴 있네, 그쵸? 좀 많이 줄어들긴 했네. 요것도 약간 투자활동 현금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기저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금성 자산도 좀 줄어든 건 있죠.
1900억에서 1700억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아마 이게 증가했을 것 같은데. 단기금융자산, 그치? 단기금융자산이 증가했을까요? 요새 그 단기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2년물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기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잉여금 현금을 예, 저런데 좀 단기금융자산에 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냥 기저효과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는 싶어요. DB하이텍은 터널끌 보여. DB하이텍 파운드리 생산 능력 올렸다. 9월 20일자 기사. 터널끝 보인다. DB하이텍 파운드리 생산 능력 올렸다. 주력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 1.1 만장 늘려. 내년 시장 회복기에 강한 반등.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불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DB하이텍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력 사업인 전력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며 상승 국면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내용은 아마 기저효과일 거예요. 이에 대해 남궁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가동률 하락 및 생산 능력 캐파 증설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4분기 내년 물량 수요로 실적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기댄다. 그쵸? 내년 물량 수요로 실적이 소폭 반등한다. 그러니까 반등은 있을 거예요. 향후 전기차 및 데이터 센터 등 고전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산업 전반에서 증가해 전력 반도체 중심 중장기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 라고 하네요. 그냥 뭐 반등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는 뭐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DB하이텍은 여기까지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누르시고요.